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연구소. 자,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진심으로 환영해야 될 5월 봄입니다. 그야말로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잖아요. 요즘 뭐 여기를 봐도 싱그럽고요. 저기를 봐도 활기차고요. 여기저기 뭐 봄꽃 쏟아지는 거 보다 보면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싱그럽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싱그러운 봄 날씨를 즐기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데 사실은 저는 5월 되면은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어떤 걱정? 사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거기다 스승의 날까지 있으니까 어린이날에 이제 조카 장난감 사준다고 지갑을 열었는데 맞아. 어버이날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용돈 드려야 돼서 지갑을 또 한 번 열어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우리 감사한 은사님께 뭐라도 또 마음을 보답하고자 또 지갑을 열게 되니까 기쁘긴 한데 아우 너무 부담되는 걱정이 앞서는 달입니다. 봉투 열렸네. 열렸네. 그놈의 결혼식이 왜 이렇게 많니? 그것도 맞아. 5월만 되면 왜 이렇게 쏟아지니? 그러니까. 약속한 듯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6월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살짝 밀어봤습니다. 그래요. 5월은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아, 맞네요. 맞다. 네, 저에게 이제 올해 20살이 된 친척 동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야 하고요. 저는 사실 이런 날 저런 날 핑계를 대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움의 달인 것 같아요. 야. 나는 난감하다 그랬는데 되게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조금 뻘쭘하네. 그러게 한 달 똑같은 네. 달을 보고 한쪽에서는 고맙다고 하고요. 또 우리들은 아쉽다고 아유, 표현을 아이고, 했지만 아이고. 사실 이 달을 사랑하는 만큼의 마음은 뭐 누구나 똑같지 않을까. 이 달을 모두들 사랑하는 분들과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문제 연구소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것 저건 문제 연구소. 우리 동네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동네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동네방네 마실 가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바다 건너서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누비다입니다. 울릉도, 독도, 누비다. 누비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쫙 누비는 울릉도와 그렇지. 독도를 누비는 약간 뭔가 크루즈? 나는야 여행? 마도로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너무 옛날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야? 그 뭔가 배를 탁 타고 네. 파이프를 입에 탁 물고 그 동해안을 쫙 누비는 약간 세대 뭐 차이라고 이 자막 뭐 좀 이런 느낌이 부탁드릴게요. 아닐까요? 네, 울릉도와 독도의 바다를 누비게 될 최초의 독도 연구선인 독도 누리호가 취항을 했습니다. 독도 누리호. 네. 그러니까 최초의 독도 전용 연구선이라고 하면 되겠다. 아니 이게 최초면은 사실 우리가 울릉도와 독도는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동안은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던 거지? 네, 그동안은 전용 연구선이 없어서 민간 어선을 활용해 왔는데요. 어선은 아무래도 연구 장비를 싣고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질을 높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제가 날씨 요정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알아본 결과로는 바다가 변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독도 연안바다는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해 체계적인 사계절 연구에 제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천하무적 독도 누리호 전용 연구선이 있으니까요. 사계절 정밀 탐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원들에 따라서 정세가 뒤바뀐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지켜보자는 이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자원이 특별하게 나타날 것인가, 또 어떤 자원이 세계 정세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숙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뭐 심해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독도, 울릉도, 이 동해 쪽에 뭔가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자원들이 나왔으면 한다는 생각도 더불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해양 주권으로서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연구선 독도 누리호 우리가 좀 응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화이팅!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으로 가볼 텐데요.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오세요입니다. 오세요. 울진으로 오세요. 뭐 이제 이런 건가요? 네.
울진에서 얼마 전에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탐방이 중단됐던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이 다시 탐방객을 맞이한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이 울진 금강 소나무 숲은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이곳 금강 소나무 숲길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었고, 근데 심지어 일부는 불에 조금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다시 이 길을 연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이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예약을 하시는 분만 방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개방하게 돼도 그럼 똑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종전대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게 그냥 울진 소나무 숲길이 흔한 숲길은 아니잖아요. 산림청이 국비로 조성한 1호 숲길이자 지난해 11월에는 국가 숲길로도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가볍게 트레이킹하기도 딱 좋고요. 끝나고 나서 울진의 해산물 즐기고 더불어서 울진의 온천까지 하고 나면은 이게 피곤할 틈이 없어요. 어머. 네, 하루 코스도 좋고 이틀 코스도 좋고 이렇게 울진을 다방면으로 한번 이용해 보는 거, 애용해 보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 키워드가 딱 마음에 드네요. 울진으로 오세요. 음. 가겠습니다. 울진으로 오세요. 네, 이제 울진 찍고 영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두둥 장기 집권입니다. 네? 장기 집권? 이것저것 문제연구소죠. 예. 네? 이 우리 지역의 채널 11번 목요일 밤을 장기 집권하겠다. 네, 이제 이런 포부가 담긴 네. 영덕의 장기 집권은 뭐지? 대게입니다. 아, 되게?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네, 장기 집권하고 있는 우리 영덕 대게는요. 2022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산물 브랜드 부문에서 영덕 대게가 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영덕 대게는요. 2012년에 처음 대상을 수상한 이래로 올해까지 무려 9번이나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열리는 영덕 대게 축제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인지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명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게 자원 회복 사업으로 대게 서식지와 산란장을 조성하거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등 대게 자원 보호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는 건 좋은데 불법 포획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 어린 개들 이런 불법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품질에 대한 만족성을 항상 지켜줘야 된다는 것도 네. 중요한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개들을 또 잘 지켜줘야지 우리가 또 다가오는 겨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덕 대게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잘 지켜주시면서 저희도 빨리 겨울이 와서 다시 한번 그 맛을 느끼고 싶어요. 네,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포항의 키워드는요. 내홍입니다. 내홍. 내홍. 뭔가 안에서 곰고 있고 안에서 이야기가 조금 사투가 벌어지고 맞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될 텐데 6월 1일을 아마 두고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6월 1일을 두고 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내홍의 주제. 요즘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 역시 충성. 인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잘 아시다시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문제로 지금 집안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얘기만 나와도 벌써 또 그 얘기야? 이제 지겹다 하시는 한숨이 분들도 나오죠? 있을 것 같아요. 왜 항상 이럴까요, 도대체?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사실 이 선거 때만 되면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포항 쪽의 이야기가 굉장히 내홍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민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게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관심 있게 후보들을 지켜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보자. 반갑다 친구야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내가 저기 예. 어이 깜짝 놀랐네요. 예. 아니 경주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추억 여행 그래서 동창들끼리 교복 입고 막 여행하고 이런 투어들 많았거든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좀 조용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경주시에 따르면요, 지난 2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너무 심해져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을 잠깐 중지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관내 경로당 629개소를 전면 개방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짤랑짤랑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이제 동전을 탁 들고 준비해야지. 이제 시간들 보내셔야 되니까 이제 사투리 이제 네.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마땅히 어른들끼리는 친목 도모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 매체인 매개가 될 수 있는 경로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얼마나 반가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다 나눠 먹으면서 뭔가 이 우애와 이 우정을 끈끈하게 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없어졌었다가 다시 또 생겨난다고 하니까 저 또한 너무 반갑고 어머님들이 이제 막 살만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무엇보다도요.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은요 다시금 모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예, 우리가 만들어주신 이 수칙들 잘 지켜가면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건강도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거라고 믿어요. 맞아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신선하고 더 알찬 우리 동네 소식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장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현장 연구실 오늘은 노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이거 혹시 잠깐만, 날아 달려 이거 제가 아는 그 노래 맞죠? 아니 이 노래 동심이 없네. 그럼 어떻게 불러요? 잡으로 노래하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웃어주세요 좀.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야, 저의 노래를 상현 씨가 그래도 살려줬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노래 못하는 저도 네. 마찬가지고 노래 잘하는 상현 씨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달 반가운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요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라 그래요. 아니 지금 100주년이라고 하면 1923년도에 어린이날이 생긴 건데 아니 그때는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어린이날이 생겼다는 게 되게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좀 감회가 새롭네요.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자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남기셨다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니까 첫 번째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세요. 오. 그리고 어린이들을 책망할 때에는 쉽게 화내거나 쉽게 썩내지 말고 차분하게 차근하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과 어린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100년 전에도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말이구나 싶을 정도의 어린이 인권에 대한 글들이 남겨져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모들을 위한 육아교육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을 현장 연구소에서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육아 팁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될까 공감하는 시간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찾아갑니다. 제가 포항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했었거든요. 또 방송을 하면서도 포항의 구석구석을 다녔는데 우리 포항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곳이 있었구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눈이 막 굉장히 재미있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록달록한 장난감 구경하는 재미에 굉장히 저까지 막 설레어지는데요. 자, 오늘은요.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박정태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도서관 뭐 어린이 도서관까지는 들어봤는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와 보니까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들이 필요한 장난감을 빌려갔다가 일정 기간 사용하고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3개의 장난감 도서관과 또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들을 위해서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뱃머리즘에는 저희가 8월 달에 대규모로 장난감 나눔 장터를 할 예정입니다. 장난감 나눔 장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여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장난감 개수가 한 3,000점 정도 저희가 그래서 이 장난감 중에 조금 구입한 지 오래된 장난감들을 아주 저렴하게 한 1,000원, 500원, 3장 5,000원까지 이렇게 나눔 장터를 할 예정이고요. 이야기만 들어도 약간 제가 당장 뛰어가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이 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는 자리를 조금 옮겨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구나. 예. 한쪽에서 지금 키즈카페에서 막 애들 뛰노는 소리들, 웃음소리 네.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힐링. 그죠? 맞아요. 예. 아무래도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 양육 지원이란 걸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엄마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는 4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그 교육이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놀이 이해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아동학대 예방 그다음에 저희가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혹은 꼭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애가 없지만 제 주변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엄마가 처음인지라 네.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 아빠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초보 엄마는 서툴지만 맞아. 초보 아빠는 손을 못 댑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만져야 될까 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누가 좀 명쾌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사실 늘 해요. 맞아요. 이 아빠는 네. 왜 애기 좀 보고 있어 이러면 진짜 애기 이렇게 막 정말.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애기 보고 있는데 네,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초보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궁금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아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맞아 우리 아이도 이런데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 첫째에게 심한 환경의 변화, 둘째가 태어남으로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생활이 완전히 바뀔 네, 수 있으니까. 가장 안 좋은 네. 방법이다. 그래서 첫째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뭐 첫째를 할머니 집에 좀 맡겨서 양육을 한다든지 또 뭐 그동안 보내지고 않던 어린이집에 갑자기 갑자기 보낸다든지. 이제 보내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둘째에게만 관심을 보인다든지 하면 아이가 뭐 소외감과 또 당혹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아이가 많이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내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 주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더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첫째도 여전히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태어남으로 해서 너는 언니고 그다음 둘째는 아기고 예.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아이가 아직 언니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임을 맡김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많이 느끼니까 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보내고 싶어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미리 그 어린이집 근처에 한번 가서 어린이집 건물도 한번 보고 또 놀이터에 가서 한번 놀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 거라는 걸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접근을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걸 모든 어린이집에서 다 1주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오면 하루 종일 머무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뭐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네. 가기도 하고 또 점심만 먹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서히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수순을 밟으시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턱대고 부모가 먼저 결정해서 성급하게 아이를 데려오고 가면은 제일 안 좋은 결과가 그쵸. 나오겠네요. 환경의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어른들하고는 참 다르니까. 다르죠. 네. 이제 자기가 유리하게 하는 거짓말 같은 아이들은 이제 얘기를 나누실 때 좋은 방법은 조용히 두 사람이 있는 공간, 뭐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공간인데 이제 아이의 생각이나 마음을 지지해주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게임을 좋아하는 건 난 정말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면 네 생각이 옳다면 들어줄 수도 있어. 라고 두 사람이 사람들 많은 데서나 또 소란스러운 데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차를 많이 이용하면 좋다. 예,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도 네, 그 아이 기분도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 3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상상이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거짓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셨다가 아이들이 그게 중요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요구하면 되는데 그 요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들이 말하는 떼쓰기로 네.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조금 가서 그렇지만 정확하게 공공장소에서는 어떤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이런 떼쓰기를 한다면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되는 곳과 안 되는 것과를 원칙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아이가 떼쓰고 하니까 주위에 뭐 창피해서 그다음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제 계속 애쓰겠죠. 이용하는구나. 네, 애쓰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떼쓰기가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 있을 것 엄청 같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훈육을 한다면 이게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고 뭔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해야 그게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듯이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런 행동들이 이제 많이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네, 네. 뭐 이런 거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 뭐 바쁘잖아요. 네. 현대 사회가 너무 바빠서 아빠도 일하지만 엄마도 일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가장이라는 영역이 이제 없어요. 네. 예,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다 보면 사실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맞아요. 부모님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만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많아요. 어른들조차도 내가 우리 손주를 잘 볼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걱정을 워낙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른들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네. 있어야겠죠. 어른들이 스스로도 그렇죠. 좀 많이 배우셔야 맞습니다. 되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은
뭐 자녀를 양육한 지가 뭐 30년이 지났거나 그래서 그때 양육법이 올바른 양육법이 이더라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현대에는 양육법이 정말 많이 옛날의 시선과 지금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육아법을 배워서 하시는 게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더 생각해요. 나아가서는 네.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네. 아이의 손주를 그러니까. 키우기 때문에 마음도 네. 또 다르실 거야. 그래서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첫째를 키웠을 때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반응이 다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런 기질도 파악하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양육 지도를 배워서 양육을 하신다면 훨씬 지금보다 이렇게 편리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양육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센터에 오시면은 그 조부모님들은 교육을 어떤 걸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저희가 지금 조부모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기질은 정말 아이들을 이제 길러 보시면 정말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첫째 아이가 다르고 둘째 아이가 다르고. 그래서 왜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기질을 정확하게 알고 기질에 따른 양육법을 하면 훨씬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이와 또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부모 교육의 또 조부모 교육의 또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 역할 그 역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건 지금 이제 양성 평등이 굉장히 뭐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꿈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할머니들에게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또 할머니들에게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서 지금 현재 내 손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편견 없이 자라서 어떤 남자가 하는 일이든 여자가 하는 일이든 편견 없이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이 다음에 더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역량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손자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 갖고 있는 남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육아하는 남자가 아빠니까 네. 내가 도와주는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니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요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지금 신세대 부모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아이를 이제 계획해서 또 육아도 하시고 또 공동 육아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지만은요. 네. 저는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서 네. 아이가 생기면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아, 예, 굿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가 공동 육아를 하지만 도와줄 수 있다면 조부모, 친정, 친가 도와주시면 건강한 아이로 기르는데 양육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네. 육아를 위해서 여러모로 또 애써주실 거잖아요. 네. 함께 여러 시간들 남으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남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다양한 양육, 육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양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또 저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 소외된 장애 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놀이실에 저희가 분기별로 그 장애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홍보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비장애이든 장애아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좀 놀 수 있는 놀거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또 포항시에서 또 대표적인 그 센터가 육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제가 육아를 할 때 한 번쯤 초빙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도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좀 이제 조만간 있을 일이기 네. 때문에 사실
포항 분들이 이렇게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아이를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키우고 싶은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으셨을 네. 겁니다. 근데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나누고 도와주실 테니까요. 부럽습니다. 네. 많이 이용하세요. 더불어서요 누구나 이용할 수 네. 있는 자리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장애 아이들도 네.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네. 좀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아이들도 함께 보담할 수 네. 있는 언제나 열린 네. 공간으로서 포항 네.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주의 네. 깊게 바라볼게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주시기 저희가 한 바랍니다. 가지 바람이 네, 있는데요. 저희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어서 저희가 한 곳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러모로 저희가 조금 부탁드리고 찾아올 일이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